아마 몇 년 전 이탈리아를 발칵 뒤집은 블루크랩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이 고향인 블루크랩이 어쩌다 이탈리아 앞 지중해까지 진출했는데 양식 중인 조개, 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어민들의 골칫거리가 됐었죠. 그래서 동북부 베네토 주지사는 제발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해결사로 나선 국가가 한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수산물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유별난데 생태계에 천적이 없다면 한국인이 천적이 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한국인들은 꽃게탕에, 꽃게찜에, 꽃게구이에, 간장게장까지 없어서 아니 비싸서 못 먹는 판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퇴치법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일부 수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 푸른 꽃게를 구매한 이들 중 일부는 분명 간장게장을 담아서 드셨을 텐데 이 간장게장이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상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으로까지 분류하고 있고 또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밥도둑 간장게장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724년 8월 25일 조선 제20대 국왕 경종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궁중 안팎을 뒤흔들었으며 독살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경종이 섭취한 음식에 주목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원인은 간장게장입니다. 평소 위가 약했던 경종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충고에도 간장게장을 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운명의 날 간장게장을 먹을 때 함께 곁들인 생감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복통과 탈수가 발생했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탓에 그의 사망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독살설로 번졌는데요. 이러한 독살설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그의 이복 동생, 훗날 영조가 된 왕자였는데 둘은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 상태였고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고의로 간장게장과 생감을 상에 올려 경종을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떠돌았고 영조 즉위 후에도 반란 세력은 이를 빌미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고 경종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정말 게장과 감을 함께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자면 게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해산물이어서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감에 함유된 타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를 방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경우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경종이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장게장과 감을 동시에 섭취한 것이 일시적으로 건강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글쎄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보다 조리법이 많이 발전한 현재 간장게장은 일부만 사랑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짭조름한 간장양념이 속살 깊이 밴 이 녀석은 그야말로 밥도둑이죠. 사실 간장게장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8년 침몰한 고려시대 마도선에서 게젓이 들어있던 항아리가 발견되어 당시 이미 게장을 섭취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조선시대 요리서인 산림경제나 규합총서에서도 게장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간장이 아닌 술, 소금, 초장 등으로 절이는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과거에는 민물게를 사용했지만 자원 감소 등 환경 변화로 꽃게나 돌게를 활용한 게장이 보편화됐고 여수 지역에서는 돌게를 이용한 돌게장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장게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장게장을 한국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간장게장을 간장게장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방식입니다. 현재 한식당에서는 간장게장을 고급 메뉴로 분류하여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한 마리에 무려 5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내놓기도 하죠. 도쿄의 한 한식당에서는 간장게장 정식이 5,000엔인데 한국에서 2, 3만 원대면 충분한 수준의 간장게장을 일본에서는 거의 2배 육박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간장게장은 왜 이렇게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을까요? 사실 일본에서는 간장게장을 밥도둑이 아닌 술도둑으로 인식하는데 왜냐면 일본 전통 요리 중에서 생게를 간장에 숙성시키는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산물 섭취가 보편화된 섬나라 일본이지만 간장게장처럼 숙성 과정에서 비린내를 잡고 깊은 풍미를 이끌어내는 레시피가 독특하게 다가온 것이죠. 여기에 한류 붐이 가세해 간장게장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높아졌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지 한식당에서 간장게장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간장게장 주먹밥을 출시하는 등 간장게장 관련 상품을 내놓을 정도이니 일본 내 간장게장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간장게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등 대도시의 고급 한식당에서는 간장게장을 프리미엄 메뉴로 내놓고 있고, 몇몇 중식당에서도 한국식 게장 조리법을 참고해 간장에 절인 게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나 샤오홍슈 같은 SNS에서도 한국을 다녀온 이들이 간장게장 후기를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다만 일본과 달리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생해산물을 숙성하는 방식이 생소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여러 면에서 한국 음식을 두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간장게장만큼은 자국 기원이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쩌면 간장게장의 발효, 숙성 방식이 중국 음식 문화와는 다른 독특함을 지니기 때문일 텐데요. 서구권에서는 간장게장을 두고 생게를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라며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간장게장을 찾아 체험해보려는 이들이 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Fermented Crab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일부 한식당에선 최고급 요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살아있는 한국산 꽃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유통 및 검역 절차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간장게장 3kg 세트가 한국 돈 18만원대에 판매되거나 현재 한식당에서는 1인분에 3,050달러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의 간장게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4년 외국인 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치킨과 중식 다음으로 많이 사 먹은 것이 간장게장입니다. 2022년에 6위에서 대폭 상승한 결과로 간장게장이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간장게장의 수입,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역시 건강상 위험성 때문인데요. 싱가포르 식품청은 행해산물 숙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들어 간장게장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식품 표준 코드에 의거해 생게 절임 요리를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 합법적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진 않지만 주별 위생 기준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해산물 취급 기준이 엄격해 일부 한식당은 메뉴에 간장게장을 공식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별도 주문 형태로만 제공하거나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검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규제로 인해 해외 가격이 더욱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애초부터 생게를 발효, 숙성한다는 고급 조리법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만큼 세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감수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게를 간장에 절여 발효하는 음식을 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흔히 즐기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간장, 된장, 김치 등 미생물 발효 기술이 발달하여 생해산물을 보존하는 방식으로도 발효가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생게를 숙성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오랜 전통과 발효과학에 근거해 맛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한식 특유의 젓갈 문화, 간장 살균 효과, 신선한 재료 공급망 등이 결합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둘째, 조선시대부터 이미 저장식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산림경제, 규합청소 같은 문헌에 게장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오래 보관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풍미가 창출됐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발효, 즉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성됐고, 그 과정에서 풍부한 감칠맛이 생겨났는데요. 발효음식은 종종 악취를 동반하거나 숙성 과정에서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간장게장, 삭힌 홍어, 김치 등의 한국 전통 음식들은 고유 미생물이 작용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균을 억제하고 고소함과 감칠맛, 풍미를 더합니다. 즉 미생물이 일으키는 발효와 부패의 경계에서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건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을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쌓아온 것이죠. 셋째, 한국의 해산물 소비 문화와 서해안의 풍부한 꽃게 자원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수산물 사랑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상상을 초월하죠.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의 1인당 돼지, 소, 닭, 오리고기 등 육류 소비량은 67.3kg입니다. 이는 줄식인 쌀 소비량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수산물 소비량이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무려 63.3kg의 수산물을 먹었으니까요.
놀라운 점은 주식인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 불과 37.6kg이던 소비량이 2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약 20kg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산물을 먹고 있는 셈이니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먹는 음식, 해외에서는 식재료 자체에 위험 부담을 느끼는 음식, 그럼에도 한류를 타고 해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간장게장입니다. 어떤 한식까지 한류 열풍에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인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겨 우리도 먹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아이러니한 감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